미숙, 낡은 파란 통장을 들고 있다. 손이 떨린다. 엄마, 이게 뭐예요? 영자, 통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는다. 김은주가 누구예요? 45년 동안 매달 돈이 들어왔는데. 영자, 통장을 꽉 쥔다. 손이 떨린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니야. 언제요? 언제 얘기해 주실 건데요? 정훈과 서연,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본다. 영자, 깊게 숨을 들이쉰다. 김은주는 내 언니야. 미숙 숨을 죽인다. 언니는 너를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 그럼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언니의 딸이지. 미숙의 얼굴 충격으로 얼어붙는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진다. 58년 동안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영자, 고개를 떨구며 무너진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미숙은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진단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박영자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82세 어머니는 작고 마른 몸으로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갈까요? 미숙이 물었지만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는 평생 말수가 적었고 미숙은 그게 답답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미숙은 백미러로 뒷좌석에 어머니를 보았어요. 영자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치매라니. 미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방금 먹은 식사도 잊어버리는 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진단서로 확인하니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미숙의 머릿속에는 요양원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남편 정우는 회사 일로 바쁘고 딸 서연이는 직장 다니며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미숙 자신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는 건 무리야. 미숙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미숙의 방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 서연이가 현관에서 반겼어요. 엄마, 할머니 병원 어떻게 나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치매 초기래. 약 처방받아왔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숙은 남편 정훈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정훈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아직 초기잖아. 지금 알아봐야 나중에 급할 때 당황하지 않지.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미숙은 딸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내가 할머니 돌볼 거야? 너 회사 다니잖아. 그래도 요양원은 너무한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짜증이 났어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내가 뭘 알아?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이지 미숙은 자신이 왜 이렇게 냉정한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이 더 컸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유년 시절, 친구들 앞에서 느꼈던 수치심, 대학도 제대로 못 간 원망. 엄마만 제대로 살았어도. 미숙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숙이 5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후 어머니는 재혼도 하지 않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미숙을 키웠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아르바이트, 공장 야간 근무.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볼 때마다 미숙은 미안함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왜 다른 엄마들처럼 살지 못했을까? 왜 재혼해서 편하게 살 생각은 안 했을까? 미숙은 그게 어머니의 무능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요양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어머니께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반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미숙은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 들어가도 돼요? 영자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미숙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방은 늘 정갈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좋은 곳 하나 알아봤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는 사진첩에서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무슨 곳? 요양원이요. 시설 좋고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고.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를 보내려고?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치매도 있고. 미숙은 변명처럼 말을 이었어요. 영자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편한 대로 해라. 그 말이 미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편한 대로라는 말에 비난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미숙이 항변했지만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사진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방을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었어요. 미숙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엄마 방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해요? 서연의 물음에 미숙은 멈칫했습니다. 뭐가? 할머니가 얼마나 엄마 위해 고생하셨는데. 내가 뭘 알아?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평생 힘들게 살았다고. 할머니 때문에. 엄마. 서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너무 솔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쏟아진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실망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어요. 미숙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이렇게 높은 벽이 생긴 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세 곳의 요양원을 둘러보고 그중 가장 괜찮은 곳에 계약서를 챙겨왔어요. 월요일 오후 미숙은 서류 가방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가 묵직했어요. 이게 맞는 거야. 미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안에서 영자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방문을 열자 영자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82세의 손으로 바늘을 움직이는 모습이 느렸지만 정성스러웠어요. 미숙은 침대 끝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본 요양원인데요. 미숙이 말을 꺼내자 영자의 손이 멈췄어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이 매일 회진 도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미숙은 준비해 온 말을 차례차례 늘어놓았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여기 계약서예요.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대요. 미숙이 계약서를 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미숙은 얼어붙었어요. 네, 엄마가 미안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엄마가 제대로 못해서.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은 당황했어요. 평생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자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엄마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너를 편하게 키웠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평생 쌓여있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미숙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과외 받을 때 저는 알바하면서 공부했어요. 영자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대학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장학금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3개씩 하면서. 미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삼켜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는 왜 재혼 안 했어요?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미숙아, 다른 엄마들은 안 그랬어요. 제 친구 엄마들은 차도 몰고 예쁜 옷도 입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때문에 창피했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날 엄마가 청소 일하다 온 옷 입고 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 정훈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미숙아, 무슨 소리야? 정훈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딸 서연도 따라 들어왔어요. 서연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숙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쏟아진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작고 굽은 몸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 다 엄마 잘못이다.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미숙아. 엄마가 무능해서. 영자는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정훈이 장모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손을 뿌리쳤어요. 괜찮아요, 사위.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영자는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미숙과 정훈, 서연만 남았어요. 정훈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정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평생 온화했던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당신 키우셨는데. 나도 힘들었어.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 서연이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몰라.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난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 하나 때문에 평생 주눅 들고 살았던 거. 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잘못이 아니잖아.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당신 키우신 거지. 그럼 재혼하면 되잖아.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젊었을 때 재혼해서 편하게 살면 나도 편했을 거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엄마를 위해서 재혼 안 하신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짐이었어.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정훈과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미숙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훈이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장모님 좀 보고 올게. 정훈은 방을 나갔어요. 서연도 엄마를 차갑게 바라보며 따라 나갔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요양원 계약서가 보였어요.
미숙은 주저앉아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왜 저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했으니까요. 미숙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거실에서 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영자의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괜찮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숙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최악이었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수저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정훈과 서연도 침묵했어요. 미숙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숙은 밥을 억지로 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영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서연도 자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미숙과 정훈만 남았어요. 정훈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장모님한테 사과해야 돼. 내가 할게. 미숙이 작게 대답했어요. 언제? 모르겠어. 미숙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머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정훈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장모님이 재혼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재혼해서 부자 아저씨 만나면 자신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훈이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나 먼저 들어가서 잘게. 당신도 생각 좀 해봐. 정훈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혼자 거실에 남아 어머니 방문을 바라봤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미숙은 어머니 방 앞까지 갔습니다. 노크하려다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직 미안한 마음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망이 더 컸으니까요. 미숙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영자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조용히 나와 밥을 드시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서연은 엄마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정훈도 미숙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미숙은 혼자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미숙은 어머니 방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요양원 입소 날짜가 정해졌으니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좀 정리 도와드릴게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미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챙길 것만 추릴게요. 알았다. 영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옷장부터 열었어요. 오래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개켜진 옷들이었어요. 미숙은 한 벌씩 꺼내며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버리고, 이건 가져가고,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숙은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손수건과 양말이 정리돼 있었어요. 그 밑에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미숙은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어요. 미숙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 그리고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미숙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파란색 통장이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은행 이름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통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김은주였어요. 김은주? 미숙은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친척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어요. 미숙은 거래 내역을 살폈습니다. 1975년 3월부터 입금 기록이 시작됐어요.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입금돼 있었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975년이면 미숙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미숙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어요. 2020년까지 45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5,4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지? 미숙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김은주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45년 동안 매달 돈을 넣었을까요? 미숙은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영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미숙이 불렀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게 뭐예요? 미숙이 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걸 어디서? 영자가 일어서며 다가왔습니다. 서랍에 있었어요. 김은주가 누구예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영자는 통장을 꽉 쥐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45년 동안 매달 돈이 들어왔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답답했어요. 이거 제 돈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너는 몰라도 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몰라도 돼요? 제가 태어난 해부터 입금됐는데. 미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통장을 품에 안았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니야. 언제요? 언제 얘기해 주실 건데요? 미숙이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어요. 통장을 꽉 쥔 채였습니다. 미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미숙은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뒤에 1974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미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더 젊고 눈매가 조금 달랐어요. 이 사람이 김은주? 미숙은 다른 사진들도 꺼냈습니다. 같은 여자가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어떤 사진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자매.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한테 형제자매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미숙은 편지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봉투였어요. 펼쳐보니 여자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언니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미숙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읽다가 멈췄어요. 내용이 너무 사적이었습니다.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미숙은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안해, 언니. 나 때문에 언니 인생이 망가졌어.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미숙은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정훈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숙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정훈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도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이것 좀 봐.
미숙이 통장 사진과 편지를 보여줬어요. 정우는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방에서 찾았어. 김은주라는 사람 통장인데 45년 동안 돈이 입금돼 있어. 정훈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김은주가 누군데? 그걸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말 안 해주셔. 미숙이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정훈은 사진을 봤어요. 장모님이랑 닮았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미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정훈이 편지를 읽더니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서 무서워. 미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한테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이건 당신도 알 권리가 있잖아. 엄마가 말 안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같이 물어볼게. 정훈이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영자의 방 앞으로 갔어요. 미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좀 들어가도 돼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정훈이 다시 노크했습니다. 장모님, 저 정훈이에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불안해졌어요. 엄마, 들어갈게요. 미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어요. 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숙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도 비어 있고 화장실도 비어 있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안 계셔. 정훈이 급히 거실로 나갔어요. 장모님, 현관 신발장을 확인했습니다. 영자의 신발이 없었어요. 나가신 것 같아. 정훈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패닉에 빠졌어요. 어디 가신 거야? 치매 있으시잖아. 미숙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두고 나가신 거예요. 큰일 났어. 엄마 찾아야 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이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내가 근처 찾아볼게. 당신은 집에서 기다려. 나도 나갈래.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지. 장모님 돌아오실 수도 있잖아. 정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훈이 집을 나갔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미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하게 대했나 싶었어요. 통장 때문에 다그쳤던 것도 후회됐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근처 공원이랑 슈퍼 다 찾아봤는데 안 계셔. 정훈의 목소리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조였어요. 어떡해. 엄마 치매 있으시잖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왠지 일이 커질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미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실 수 있을까? 미숙은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교회, 시장, 그리고 윤 여사. 미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 윤 여사가 떠올랐어요. 두 분은 40년 넘게 알고 지내신 사이였습니다. 미숙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졌어요. 윤 여사 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이모, 저 미숙이에요. 어머, 미숙이? 웬일이니? 혹시 우리 엄마 거기 계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영자, 여기 계시는데. 1시간 전쯤 오셨어.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래.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미숙은 정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엄마 찾았어. 윤 이모 댁에 계셔. 다행이다. 내가 차 가지고 갈게. 30분 후 미숙과 정훈은 윤 여사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윤 여사가 문을 열었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와, 미숙아. 윤 여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모,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안에서 차 마시고 계셔.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 영자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엄마. 미숙이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딸을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왜 말도 없이 나가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미숙아, 영자가 많이 힘들어하더구나. 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여사가 미숙을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부엌에 섰습니다. 윤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숙아, 내가 영자한테 뭐라고 했니? 미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오늘 여기 와서 한참 울었어. 딸이 자기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고. 윤 여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미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했는지 아니? 윤 여사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윤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가 말 안 했구나. 역시.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윤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숙아, 내 어머니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어. 네. 50년 전 얘기야. 영자는 그때 대기업 비서였어.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기업 비서요? 그래. 동양물산이라고 당시 굴지의 회사였지. 윤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영자는 촉망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어.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미숙은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는 어머니와 너무 달랐습니다. 승진도 빨랐어. 몇 년 후면 과장이 될 거였어. 그런데 왜? 1975년에 모든 걸 그만뒀어. 윤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커리어도 포기하고.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975년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왜요?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건 영자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윤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미숙이 간청했습니다. 윤 여사는 한참 미숙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어요. 너를 키우기 위해서였어. 저요? 그냥 엄마 노릇하시면서 일하시면 됐잖아요. 쉽지 않았어. 당시에는 워킹맘이 드물었고 특히 미혼모는. 윤 여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미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미혼모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윤 여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미숙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아빠랑 결혼하셨잖아요. 윤 여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숙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것 같구나. 이모, 제발이요.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미숙이 윤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 여사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한테 직접 물어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모, 하나만 알아둬.
내 어머니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찬란하던 미래도 사랑도 다 버렸어. 오직 너 하나 때문에.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걸 몰랐지. 영자가 말 안 했으니까. 윤 여사가 미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미숙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로 돌아가자 영자가 여전히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정훈이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영자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미숙의 목이 메었습니다. 영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지. 엄마가 제대로 못해줬으니까.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숙은 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김은주가 누구예요?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왜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영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네, 엄마. 미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윤 여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영자, 이제 말해줘. 미숙이도 알 권리가 있어. 알아. 고마워, 순이야. 영자가 윤 여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숙은 뒷좌석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영자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미숙은 어머니를 슬쩍 봤어요. 작고 굽은 등,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이 사람이 대기업 비서였다고? 미숙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모든 걸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김은주는 누구일까요? 미숙의 머릿속은 온통 질문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 미숙, 정훈, 그리고 딸 서영까지. 영자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엄마, 천천히 말씀하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은주는 내 언니야.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은 숨을 죽였어요. 엄마한테 언니가 있었어요? 응. 5살 위 언니였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언니였지. 지금은 어디 계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세상을 떠났단다. 50년 전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언니는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어, 미숙아. 그 말에 미숙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은주 언니는 너를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 그럼 저는. 미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언니의 딸이지.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숙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서연이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럼 아빠는요? 제 아빠는 누구예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언니도 끝까지 말 안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자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숙은 손을 빼냈어요. 그럼 제가 알고 있던 아빠는요? 사진 속 그 사람은요? 그 사람도 없어. 내가 만든 거야. 영자의 고백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만들었다고요? 사진은 사진관에서 찍은 거고 이야기는 내가 지어낸 거야. 영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너한테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없는 아빠를 궁금해했으니까. 미숙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럼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어요? 미숙아, 58년 동안 저는 가짜 인생을 산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영자가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아니야. 내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사랑이요? 거짓말로 시작한 게 무슨 사랑이에요? 미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훈이 아내를 붙잡았어요. 미숙아, 진정해. 나 줘요. 나 지금 숨이 막혀요. 미숙은 남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너희 엄마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구나.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현관으로 가려다 멈췄어요. 장모님,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제대로 알아야 미숙이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훈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974년이었어. 영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동양물산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언니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지.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는 나보다 5살 위였어. 예쁘고 똑똑했지.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 서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언니는 울면서 말했어. 자기를 사랑한다던 남자가 결혼한 사람이었대. 그 남자를 계속 만나셨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언니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고 관계를 끊었어. 근데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지. 낙태는 안 하셨어요? 언니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 했어. 자기 잘못으로 생긴 아이인데 없앨 수 없다고.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75년 봄이었어. 언니가 미숙이를 낳았어. 출산은 어떻게 해? 멀리 시골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서 낳았어. 아무도 모르게. 영자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언니 곁을 지켰지. 출산은 순조로웠어. 건강한 여자 아기였어.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사흘 후였어. 언니한테 산후출혈이 시작됐어. 작은 병원이라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 큰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는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어. 영자야, 미안해. 너 인생 망쳐서. 저는 언니 정신 차려. 괜찮을 거야 그랬지. 영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언니는 계속 말했어. 내 딸 좀 부탁해. 내가 키워줘. 너는 착하니까 똑똑하니까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무슨 소리야. 언니가 키워야지 그랬는데.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언니는 그렇게 갔어. 28배 나이에.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날 결심했어. 언니의 딸을 내 딸로 키우기로.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975년에 미혼모가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건 불가능했어. 특히 대기업에서는.
친척들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언니랑 나밖에 없었으니까. 영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는 결혼했다고 거짓말했어. 남편은 해외 파견 나갔다고. 그래서 사진을. 응. 사진관에서 남자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만들었지. 미숙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할까봐.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년 후에는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어. 그렇게 미숙이를 혼자 키웠지. 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그럼 그 통장은요? 김은주 이름으로 된 통장.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언니가 남긴 돈이었어. 얼마 안 됐지만 은행 적금 해지하면 좀 나왔거든. 그걸 미숙이를 위해 계속 모으신 거예요? 응. 언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어. 언니가 하늘에서 딸을 보살피는 것처럼.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었어.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45년 동안. 언젠가 미숙이가 결혼하거나 힘들 때 쓰라고. 영자가 흐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알게 될 줄은 몰랐어. 서연이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는 그냥 언니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영자가 서연을 쓰다듬었어요. 정훈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장모님, 미숙이 찾아올게요. 고맙다, 사위. 정훈은 밖으로 나갔어요. 한편 미숙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그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평생 알고 있던 자신이 무너져 내렸어요. 김미숙이 아니라 김은주의 딸. 어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은 이모였고 진짜 어머니는 본 적도 없는 사람.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엄마, 아니 은주 언니는 저 별 중 하나일까?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훈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정훈이 미숙 옆에 앉았어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한테 다 들었어. 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년 전 이야기. 언니분이 돌아가신 이야기. 장모님이 모든 걸 포기한 이야기. 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숙아, 장모님은 당신 엄마야. 정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가 안 섞였을 뿐이지 50년 넘게 당신을 사랑하고 키우신 분이야. 근데 거짓말하셨잖아.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보호였어. 당신이 상처받지 않게. 정훈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생각해봐. 1975년에 미혼모의 딸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장모님은 당신한테 평범한 가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신 거야. 아빠가 있고 사랑받는 딸로 자라게. 미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정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인생을 생각해봐. 26에 촉망받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재혼도 안 하고 평생 조카를 친딸처럼 키우셨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야? 미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 미숙이 울먹였어요. 엄마가 무능하다고, 제대로 못 산다고. 당신은 몰랐잖아. 그게 더 미안해. 엄마는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미숙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정훈이 아내를 안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제대로 효도하면 돼. 늦지 않았을까? 안 늦었어. 아직 장모님 계시잖아. 정훈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어요. 미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정훈이 문 밖에서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김은주의 딸.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8년간 알고 있던 자신이 아니었어요.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늦게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서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미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아직 안 나오셨어요. 그래. 미숙은 무심하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토스트와 우유를 가져왔어요. 엄마, 드세요. 고마워. 미숙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훈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미숙아, 나갔다 올게. 장모님 좀 잘 챙겨드려. 네. 미숙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훈이 나가고 서연도 회사에 갔습니다. 집에는 미숙과 영자만 남았어요. 미숙은 영자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들어가야 하나?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봐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숙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영자의 방문이 열렸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미숙아. 영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밥은 먹었니? 네. 미숙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영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요? 미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어제 얘기. 너무 충격이었지? 당연하죠. 미숙은 영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미숙 앞에 앉았어요.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요? 58년 동안 거짓말하신 게 상처가 아니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너는 행복하게 자랐잖니. 행복하게요?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미숙아,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빠도 제 출생도 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는데 내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미숙은 일어섰어요. 진짜 엄마는 저를 낳고 죽었고 엄마는 동정심으로 저를 키운 거잖아요. 아니야.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동정심이 아니야. 나는 너를 진짜 내 딸처럼 사랑했어.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계속 거짓말하셨어요? 미숙이 다그쳤습니다.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 이제 누구예요? 김미숙이에요. 김은주의 딸이에요? 너는 김미숙이야. 내 딸이야. 아니에요. 전 이모의 조카일 뿐이에요. 미숙의 말에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숙아,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에요. 피보다 중요한 게 있어. 50년 동안 함께 산 시간이. 영자가 미숙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숙은 손을 빼냈어요. 손대지 마세요. 그 말에 영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아,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전 지금 혼란스러워요. 혼자 있고 싶어요. 미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영자가 미숙의 팔을 붙잡았어요. 미숙아,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놔주세요. 미숙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영자는 비틀거렸어요. 소파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영자가 작게 신음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자가 일어서며 다리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좀 쉬세요. 전 나갔다 올게요. 미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부딪힌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미숙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영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훈과 서연이 집에 돌아왔어요.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정훈이 밝게 인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영자의 방을 확인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안 계세요. 거실에 안 계셔? 정훈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장모님? 정훈이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장모님, 저희 왔어요. 정훈이 다시 불렀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누구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정훈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장모님, 저 정훈이에요. 사위, 사위. 영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집에 사위가 있었나? 서연이 급히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손녀. 영자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는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훈이 휴대폰을 꺼내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빨리 집에 와. 장모님 상태가 이상해. 미숙은 30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영자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미숙이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미숙을 올려다봤어요. 잠시 바라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은주야. 영자가 일어서며 미숙을 안았어요. 은주야, 내가 왜 여기 있니? 병원에 있어야지. 미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저 미숙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는 은주잖아. 네, 언니. 영자가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아기는? 우리 아기는 어디 있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저 미숙이에요. 미숙이? 영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숙이가 누구야? 그 말에 미숙은 무너졌습니다. 엄마. 미숙이 영자를 흔들었지만 영자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정훈이 급히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입니다. 환자 상태가 어떠십니까? 치매 환자인데 갑자기 가족을 못 알아봐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영자를 들것에 눕혔어요. 보호자분도 같이 타세요. 미숙이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영자는 들것에 누워 미숙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영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저예요. 미숙이요. 미숙이. 우리 미숙이? 영자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네, 엄마. 제가 미숙이에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영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숙이 영자를 안으려 했지만 영자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은주야, 아기 좀 잘 키워줘. 부탁이야. 영자는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영자를 진찰했어요. 치매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미숙은 주저앉았어요. 정훈이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미숙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정훈이 아내를 안았어요.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병실에서 영자는 잠들어 있었어요. 미숙은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었어요. 미숙은 어머니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늦은 걸까? 미숙의 마음속에는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면 자신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영원히 잊혀진 걸까요? 미숙은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주 언니, 제발 엄마를 지켜주세요. 미숙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어머니에게 기도했습니다. 병원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간호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미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미숙을 은주 언니라고 불렀고 어떤 때는 낯선 사람처럼 대했어요. 목요일 오후 미숙은 병실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잠들어 계셨어요. 미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윤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숙아. 윤 여사가 조용히 불렀어요. 윤 이모. 미숙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어때? 여전해요. 절 알아보지 못하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 여사는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많이 힘들지? 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여사가 미숙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숙아, 나랑 커피 한잔 할까? 영자는 자고 있으니까. 네.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미숙아, 너 지난번에 영자 과거 얘기 듣고 많이 놀랐지?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미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거야. 58년 동안 믿었던 게 거짓말이었으니까. 윤 여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미숙아, 그게 다가 아니야. 네.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영자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 윤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1975년 봄 은주 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얘기야. 미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영자는 26이었어. 동양물산에서 촉망받는 비서였지. 윤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승진도 빠르고 영어도 잘하고 외국인 바이어들이 다 영자를 좋아했어. 그때 회사 부사장이 영자한테 청혼했어.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혼이요?
응, 미국 유학파 엘리트였어. 젊고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이었지. 윤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영자는 그 사람을 좋아했어. 결혼하려고 했지. 그런데요? 은주 언니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아기, 그러니까 너를 남기고. 윤 여사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선택해야 했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언니의 딸을 키울 것인가. 미숙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나는 영자한테 말했어. 영자야, 아기는 입양 보내. 너도 살아야지. 근데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 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 내가 키워야 해.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그 남자에게 이별을 고했어. 조카를 키워야 한다고. 그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 조카를 입양 보내면 되지 않냐고. 윤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회사도 그만뒀지. 왜요? 아기 키우면서 일할 수도 있었잖아요. 1975년에 미혼모가 대기업에서 윤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했어. 당시에는 미혼모라는 게 큰 낙인이었어. 미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영자는 모든 걸 포기했어. 사랑도, 커리어도, 미래도. 윤 여사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청소일, 식당일, 공장일. 안 해본 일이 없었어. 저는 몰랐어요. 미숙이 흐느꼈습니다. 영자는 내가 모르길 바랐어. 내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게 싫었대. 윤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재혼 얘기도 있었어. 네. 너 중학교 다닐 때였나? 괜찮은 남자가 영자를 좋아했어. 그런데요? 영자는 거절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윤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이가 이제 사춘기인데 새아빠가 생기면 힘들어할 거야. 영자는 평생 혼자였어. 너 때문에. 그 말에 미숙은 무너졌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냥 몰랐을 뿐이야. 윤 여사가 미숙을 안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괜찮아. 영자한테 잘해줘. 미숙은 윤 여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올라갔어요. 영자는 깨어 계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영자야. 윤 여사가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참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이야. 영자가 윤 여사를 알아봤어요. 그래, 나야. 영자야. 윤 여사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응. 넌 좀 아파서 입원했어. 그랬구나. 영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미숙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영자가 물었어요. 미숙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윤 여사가 대답했어요. 영자야,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글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자는 미숙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숙이야. 내 딸. 윤 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숙이? 영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미숙이? 응. 영자는 미숙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숙아. 내 딸. 미숙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알아보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미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는 잘하셨어요. 미숙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에 영자는 더 세게 울었어요. 나도 사랑해, 미수가.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훈과 서연이 병원에 왔어요. 장모님 상태가 어때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좀 나아지셨어요. 절 알아보셨어요. 미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영자는 앉아 계셨어요.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정훈이 인사했어요. 영자는 정훈을 봤습니다. 사위, 정훈이지? 네, 저 알아보세요? 정훈이 기뻐했어요. 응, 우리 미숙이 남편. 영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봤어요. 서연이도 왔구나. 할머니. 서연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영자는 손녀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 네,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하다, 우리 서연이.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숙은 가족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미숙은 깨달았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힘들게 살았어도 이들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어머니 옆에서 잤어요.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미숙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 앉아.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미숙은 침대에 일어나 앉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출생에 충격받아서 엄마를 원망했어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미숙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윤 이모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포기한 것들. 순이가 말했구나. 네. 청혼도 거절하시고 재혼도 안 하시고.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부 저 때문이었죠?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 때문이었어. 네. 나는 너를 키우고 싶었어. 언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영자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내 딸이야. 엄마, 너를 키우는 게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후회 안 해. 영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미숙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미숙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안 가셔도 돼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미숙아, 제대로 효도할게요. 늦었지만. 고맙다, 딸. 영자가 미숙을 꽉 안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랜 오해가 풀렸어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는 퇴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라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좋은 치료예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네. 네, 엄마. 이제 집에서 편히 쉬세요. 미숙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영자도 손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환영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훈이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었어요. 고맙다, 사위. 영자는 감동했어요.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사였어요.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잡채예요. 서연이 할머니 앞에 접시를 놓았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만들었어? 고맙다. 영자가 한 입 먹었어요.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미숙은 가족을 바라봤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미숙은 영자를 방으로 모셨어요. 엄마, 좀 쉬세요. 피곤하시죠? 응, 조금. 영자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어머니의 짐을 정리했어요. 엄마, 내일 제가 하루 휴가 냈어요. 왜? 엄마랑 같이 나들이 가려고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들이? 네.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 언니 무덤에 가고 싶어. 미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미숙과 영자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렸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응. 영자가 내렸습니다. 미숙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언덕을 올라갔어요.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영자는 한 작은 묘 앞에서 멈췄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김은주 1947-1975. 미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친어머니. 영자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언니 나왔어. 오랜만이지? 영자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미숙이 데려왔어. 우리 딸. 영자가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숙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숙이 묘비를 향해 인사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은주 이모의 딸 미숙이에요. 영자가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미숙이가 이렇게 잘 컸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똑똑하고 착하고 예쁘게 자랐어. 미숙은 울면서 어머니를 봤어요. 언니가 부탁한 거 잘 지켰지? 영자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 안 해. 미숙이는 내 딸이야. 미숙은 영자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 자주 못 와서. 영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 행복했어. 미숙이 덕분에. 미숙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도 행복하셨어요? 응.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영자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너를 키우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엄마. 고맙다, 미숙아. 내 딸이 되어줘서. 미숙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자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키워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함께 은주의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은주 이모는 어떤 분이었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했어. 너보다 훨씬 똑똑했지. 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상도 많이 받았어.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했지. 그리고 착했어. 다른 사람 잘 돌봐주고. 영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그 남자한테 속았나 봐. 너무 착해서. 엄마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언니가 끝까지 말 안 했어. 왜요? 그 사람 가족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았대. 결혼한 사람이었으니까.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는 끝까지 그 사람 생각했어. 자기만 잘못했다고. 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정말? 네. 중요한 건 저를 키워주신 엄마예요. 미숙이 영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딸. 두 사람은 다시 안았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언니, 우리 간다. 다음에 또 올게. 영자가 묘비에 인사했어요. 미숙도 깊게 절했습니다. 은주 이모, 편히 쉬세요. 엄마 제가 잘 모실게요.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점심 먹고 가요. 그래. 미숙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칼국수 집에 들렀어요. 여기 칼국수 맛있어요. 엄마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뜨끈한 칼국수가 나왔어요. 조심해서 드세요. 뜨거워요. 미숙이 어머니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응. 영자가 한 입 먹었어요. 맛있다.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미숙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엄마. 영자가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숙아, 너 정말 장하다. 뭐가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영자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잘 키우셔서 그래요. 아니야. 내가 잘해준 거지. 두 사람은 웃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저녁 때였습니다. 정훈과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엄마도 좋아하셨어요. 미숙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미숙은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희생, 사랑, 그리고 강인함에 대해.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글이 완성됐습니다. 미숙은 글을 읽어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미숙은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다들 모였죠? 거실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영자, 미숙, 정훈, 서연.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방 얘기예요. 영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방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해요. 화장실도 넓히고 침대도 바꾸고. 미숙아, 그럴 필요 없어. 필요해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셔야죠.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재택근무 늘릴게요. 엄마 옆에 더 있으려고요. 미숙아,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돌볼 거예요. 제대로. 미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훈이 거들었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장모님 편하시게 해드려야죠. 저도요. 할머니, 제가 자주 와서 놀아드릴게요. 서연도 말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미숙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방은 새롭게 꾸며졌어요. 넓고 밝은 방이 되었습니다. 새 침대, 편한 소파, 큰 창문. 엄마 마음에 드세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너무 좋다. 고마워, 딸. 영자가 방을 둘러봤어요.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제라늄이에요. 예쁘다. 영자가 꽃을 쓰다듬었어요.
미숙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미숙은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주무세요? 아니, 깼어. 아침 드시러 오세요. 거실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고맙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좋지. 저도 같이 갈게요. 미숙이 말했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영자는 서연과 미숙의 팔을 잡고 걸었어요. 날씨가 참 좋네. 영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왔어요. 미숙이 대답했어요. 봄이구나. 영자가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너도 저렇게 컸지. 영자가 말했어요. 네. 엄마가 매일 놀이터 데려가 주셨죠. 그랬지. 넌 그네를 참 좋아했어. 기억나요. 엄마가 밀어주시던 거. 미숙이 웃었습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고 싶다고 했지. 그랬어요. 하늘까지 닿고 싶다고. 두 사람은 웃었어요. 서연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참 좋다. 서연은 생각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게.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피곤한지 일찍 주무셨어요. 미숙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잘 자요, 엄마. 미숙이 속삭였어요. 영자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미숙은 어머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숙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평생 감사할게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정훈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미숙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주무셨어? 응. 요즘 당신 정말 달라졌어. 정훈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뭐가? 표정이 부드러워졌어. 행복해 보이고. 그래. 미숙이 웃었습니다. 나도 느껴. 마음이 편해졌어. 다행이다. 정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나 지지해줘서.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미숙은 매일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요리하고 TV를 봤어요. 때로는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거 저 어릴 때 사진이에요? 응. 내 돌잔치 사진이야. 엄마 정말 젊으셨네요. 그때가 좋았지. 영자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후회하세요? 저 키우느라 포기한 것들.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하나도 후회 안 해. 정말요? 응. 너를 키운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영자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자랑이야, 미숙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저도요. 엄마가 제 자랑이에요.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미숙, 정훈, 서연, 그리고 영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왜? 서연이 물었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 지 1년이 됐어요. 벌써 1년이나 됐어? 정훈이 놀라워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미숙이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우리 가족 1주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아,
영자가 감동했어요. 엄마,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래. 고맙다, 딸. 가족은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미숙은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힘든 시간을 겪었어도 이들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미숙은 발코니에 나와 별을 봤어요. 은주 이모, 보고 계세요? 미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였습니다. 미숙아, 여기 있었구나. 엄마, 잠 안 주무세요? 물 마시러 나왔다가 영자가 미숙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다. 그러게요. 저기 저 별 보여? 제일 밝은 거. 영자가 손으로 가리켰어요. 네. 저게 은주 언니야.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우릴 보고 있어. 미숙은 그 별을 바라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언니도 기뻐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 네,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엄마, 들어가요. 추우세요. 그래. 미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어머니를 방까지 모셨어요. 잘 자요, 엄마. 그래. 너도 잘 자라. 영자가 미숙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사랑한다, 딸. 저도 사랑해요, 엄마. 미숙은 어머니에게 뽀뽀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참 행복하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힘든 시간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미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이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은주 이모에게, 혹은 자신을 키워준 엄마에게, 아니면 이 모든 순간들에게. 미숙은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